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입니다. 먼저 은수미 의원님이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가습기 살균제 어떤 그 피해자 구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강력한 이런 좀 주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오후에 있는 오늘 본회의 때 마지막 안건이 다행히도 그 심상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물론 그 회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는 여야에 큰 이견이 없는 그런 결의안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습기 살균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도 어떤 유해 화학 물질이라던가 또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공산품의 유통에 대해서 관리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어떤 제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가습기 피해자들도 좀 정부에서 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좀 나설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데, 일단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원론적으로 우리 정부도 일정 정도 책임을 갖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제 법 제도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부분은 법 제도적인 문제도 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설 수 없는 것은 관련 법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정부 내에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실 주재로 이번에 그 관련 부처 간 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그러면 그 향후에 뭐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결론을 좀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추진해 오던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동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됐다고. 예전에 추진되는 프로세스가 사실 유명무실했었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복지부에서는 다행히 그 피해자 조사,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중단될 뻔하던 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고요. 근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예, 맞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이분들이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지금 힘든 그 투병 생활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정부와 뭐 사용자, 판매자랑 그 제조사 측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거, 사실인데요. 근데 이분들한테 그걸 소송 결과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좀 구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이미 판명이 난 사실을 가지고 소송 결과를 보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국가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에 걸렸다고 해놓고 정부 자체도 소송 결과를 봐야지 피해자 구제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현행 피해 구제 법률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부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럼 법안을 그럼 환경부에서 준비해서 왜 환경부 안으로 내놓은 적이 없을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합병법에 일정 부분 제품에 대한 책임성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고, 그다음 피해 구제법 저희들이 할 때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긴 했지만 다행히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 또 심상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피해자 구제에 대한 결의안이 좀 통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안에 좀 추경 예산에 이 결의안이 통과했을 시 그럼 어떻게 우리 피해자들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 좀 도울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전 추경 예산이 좀 포함됐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이식 수술이라던가 중증 환자, 경증 환자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그 보상과는 다른 그 치료비를 산정했더니 내년 추경안에 한 196억 정도, 아까 은수미 의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어떤 예산이 있으면 이분들을 당장의 고통에선 좀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꼭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같다 자기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정말 너무 모자라고 모자란 이런 저는 구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점이 결의안 통과와 지금 추경 예산 논의한 시점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환경부에서도 이 추경 예산 196억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2월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2014년부터는 우리 환경부가 하천 및 호수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 방사성 폐기물 유입 여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게 2014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갑자기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전문 능력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경부터 좀 이 방사성 물질 조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침 추경을 하게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분석 장비라든가 소요될 예산을 혹시 환경부에서도 추산을 해놓은 액수가 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때 또 반영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돼서 당초에는 2014년부터 이게 조사를 하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하반기 중에 이제 분석 장비라든지 이제 이게 좀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중형에 한 52억 9천만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만은 반영이 좀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 좀 의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만 더.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전 사고가 정말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호소나 하천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을 해간 것을 이제 중단케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어떤 수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법 통과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법만 통과되고 예산이 없어서 유명무실화되고 사실 모든 국민들이 위험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도 이 추경 예산 53억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부분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더 이상 수질 관리 안 하게 됐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환경부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봉호 의원님 질의합니다.